안녕하세요. 반갑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28일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관람 리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코노미 박람회 강연과 부스 방문을 통해 얻은 전반적인 인사이트는 현재 서울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분산화 전략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올린 한국은행 레포트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의 가격 상승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지역에서도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각 지역에 특화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분산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부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수집한 팜플렛 목록입니다. 의정부역에는 롯데캐슬이 들어오고, 서울 광운대역 부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도시기획 팜플릿, 새만금, 파주, 과천, 부천, 송도, 부산, 세종시 등 거의 모든 팜플렛을 받으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월천재테크에서 설명해준 내용으로는 현재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아닌 실거주장이라며 강남 3구와 마용성, 마포, 용상, 성동구 외의 지역은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것을 추천하며, 그리고 저렴한 전세나 급매물을 주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일자리와 교통이 중요한 요소로 판교, 동탄, 과천, 구리 등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택은 공급 물량이 많아서 당장은 매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탄과 유사한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령 인가의 증가로 저렴한 시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독거노인은 224만 명에서 2035년에는 343만 명에 이르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세보다 저렴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LH는 수도권에 2,550가구 규모의 시니어 타운을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어르신 안심주택을 통해 시세의 30에서 85%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하면서 2027년 첫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GH는 남양주에 150가구의 중산층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월 생활비는 200만 원대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 공공주도 사업은 노인 인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의료 및 복지 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 전체 박람회 부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미래개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 6생활권으로 나눴는데, 먼저 1생활권이 중앙행정지역이고, 그리고 2생활권은 문화 국제 교류 부분이고, 3생활권은 도시행정 부분이고, 4생활권은 대학 연구 부분이고, 5생활권은 의료복지, 그리고 6생활권은 첨단 지식 기반 부분입니다. 이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생활권, 2생활권, 중앙행정지역과 그 다음에 문화국제교류지역이죠. 여기서는 향토 유물박물관 건설에 착공했고,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 완료했다고 하네요. 3, 4생활관에서는 주차장, 방음터널, 복합 캠퍼스 개교, 조경 공사에 착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복지 부분의 5생활권은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생활권은 MP 수립, 그 다음에 조경공사, 외곽순환도로 공사,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TX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TX 노선이 연장되는데,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이 마지막이었는데 평택시까지 약 20.9km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경기 남부권의 광역교통 수요 및 지역 주민 교통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5년 상반기에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GTX-A 평택시 정차역 조감도를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조감도를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어서 B노선 연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마석이 종점이었다면은 이제 가평군, 그 다음에 춘천시까지 연장해서 이 총 55.7km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수도권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통행 수요 대처 및 지역 경제 발전, 관광 활성화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 단계는 지자체 원인자, 부담 사업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용역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춘천시 정차역 조감도를 나타낸 모습인데, 어디에 조감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선 연장입니다. 먼저 덕정역에서 종점이었는데 이 동두천시까지 약 9.6km를 연장했네요.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화성, 오산, 평택, 천안시를 거쳐서 이제 아산시까지 연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은 수도권 북부와
남부, 충청권의 광역교통 수요 대응 및 지역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5년 상반기에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안시 정차역 조감도를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역별로 어떤 노선들이 지나가는지 나타낸 장표도 있네요. 제가 전체 GTX 노선도를 나타낸 것을 위와 같이 찍어봤습니다. 먼저 C노선도 기존 덕정에서 연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B노선도 연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A노선 동탄에서 평택시까지 연장되고, 그리고 C노선 수원에서 쭉 내려가서 연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남은 GTX DEF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DEF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E나 F까지는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D노선이 따라가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쭉 광명시흥, 삼선역, 오산 8당 위와 같이 인천공항에서부터 강남 부분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GTX 노선에 따라서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은 GTX B 노선에 걸쳐 있네요. 그리고 하남 교산 부분도 3기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기점으로 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으로 15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이 서울역을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까지는 GTX B호선으로 15분이면 가네요. 그리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송파 하남 간선 도시철도를 통해서 35분 만에 간다고 합니다. 과천은 GTX B를 통과하고요. 화성 천안 개발하고, 화성 봉담 개발하고, 의왕 군포 안산 개발하죠. 그리고 광명 시흥 개발하고, 인천 9월 개발하죠. 그리고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 서울역에서 SBRT 그리고 대장 홍제선을 통해서 30분 만에 갈 수 있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도 GTX-A를 통해서 10분 만에 갈 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목록을 보면은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탄천,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학원, 용인 플랫폼 시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책지구로서 광명 시흥 4.4조, 의왕 군포 안산 1.9조, 화성 진안, 화성 봉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이렇게 대책지구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전체 보면은 총 14개 사업으로 면적은 1,500만 제곱미터죠. 사업비는 31.7조 원이나 3기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6월에 착공했고, 하남 교산 24년도 6월, 광명 학원 24년도 6월, 용인 플랫폼 시티 24년도 하반기부터 착공한다고 하네요. 안산 장상 24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랑 대책지구를 한번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고양 창릉, 양주 장흥, 고양 탄현, 제가 V로 표시한 부분이 3기 신도시고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대책지구입니다. 광명시흥, 광명학원, 그리고 의왕 군포 안산, 안산 장상, 용인 플랫폼 시티, 과천,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구리교문, 화성본단, 화성 이렇게 있네요. 전반적으로 서울을 기점으로 남부 지역에 개발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3기 신도시로 인천 계양에 모든 것으로 플랫폼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공원 녹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고, 학교와 공원은 바로 곁에 있는데 서울도 금방 갈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겠다 하고, 그리고 부모와 아이에게 좋은 생활권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 스마트 웰빙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전체 3기 신도시 구분을 보면 17만 2천호를 공급하고요. 남양주 왕숙이 제일 많네요. 5만 2천호, 15,000호, 하남 교산에서는 3만 3천호, 고양 창릉에서는 10만 6천호, 인천 계양에서는 1만 7천호, 부천 대장에서는 1만 9천호를 공급하네요.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하고 있는 콤팩트 시티에 대한 팜플렛도 걸려 있었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현대의 도시는 직주 근접을 넘어서서 직주 일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생활 기반 시설의 밀도를 끌어올려서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한 곳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 속 라이프 혁신이 가능한 콤팩트 시티를 GEH에서 조성한다고 합니다. 용인 플랫폼 콤팩트 시티가 있죠? 전체 사업비는 8조 2,680억 원으로, 그리고 사업 기간 2021년도 5월부터 2030년도 12월까지 약 82만 평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인덕원 콤팩트 시티도 있죠? 규모는 용인보다 작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좀 더 짧네요. 2023년 4월 28일부터 2027년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면적은 약 4.6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는 레이크 송도를 5차 분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터프론트
레이크 오션 시티뷰 등등 조망이 굉장히 좋겠네요. H 사일런트 홈이라고 국내 최초로 독보적으로 층간소음을 저감시켰다고 합니다. 이웃들과 갈등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4분기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수변도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올라왔네요. 전라북도 지역이죠. 약 200만 평 정도 된다고 하고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6년 109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 인구는 약 3.9만 명이라고 하고요. 예정된 주택 계획은 2만 세대 정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새만금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LS, 에코프로, LG화학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국내 최고의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혜택으로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인하해주고 2년간 50% 감면해주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10년간 면제한다고 합니다. 조건으로는 창업 또는 사업자 신설이고 5에서 20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10명에서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1209는 조성이 완료됐고 그리고 5609는 23년도 12월에 조성이 완료됐고 37809는 23년에 착공해서 27년에 조성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획 중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2024 지코노미 박람회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얻은 전반적인 인사이트로는 영상 초반에 설명했지만 현재 서울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분산화 전략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도권 그리고 지방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서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